삶을 찾아서 부천을 떠날 것인지 명확히 좀 답변 좀. 예. 아주 시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91년도에 조그만 새빵이를 영월 통해서 조그만 새빵이를 시작을 했고 88년도에 춘희동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부천에서 창업을 하고요. 제가 사는 기간은 30년 정도 되고 부천에서 기업을 한 것도 한 30년 정도 됩니다. 제 큰애 작은애를 다 부천에서 낳고 큰애 작은애가 지금 30살, 29살인데요. 제가 여기 내려올 적에 저를 도와주는 제 스태프들과 또 여기 시의원, 도의원 출마자들과 확실하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 당락을 떠나서 또 제가 당협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이번에 제가 공천을 안 받았더라도 부천에 정치 풍토를 개혁할 수 있는 정치개혁문제연구소를 제 사재를 털어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부천의 보수의 뿌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주시죠. 예, 최 기자님. 예. 30년의 기업을 노하우를 활용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좋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의 기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어제도 원민시장 및 골목골목을 다녀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지금 분명히 침체돼 있고 특히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거 충분히 저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전 세계가 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전 정부를 굳이 탓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분석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폭스바겐이나 벤츠가 내연기관차인데 그게 전기차로 바뀌었고요. 또 에너지 문제가 러시아에서 과도한 가스 의존도를 갖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인해서 가스관들이 막혔고 또 탈원전 정책도 또 에너지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반도체의 경기에 대한 침체, 그 다음에 또 원전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에 전이가 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가 다 어렵고 긴축 재정하는 와중에서 우리도 조금 더 고통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기업들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다른 쪽에서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고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보면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언제 접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요 이상은 줘서 이 사람들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30% 정도 최저임금 상승이 돼서 어땠습니까? 편의점 주인들은 못 살겠다고 전부 다 문을 어떻게 닫으면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식당에서 직원 5명 쓰는데 3명, 4명 내보내고 사장님 혼자서 서빙하고 알바 대신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또 알바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법,
그 다음에 환경법,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 그런 것들이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것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2018년에 제가 성장하는 5개 나라를 투어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UAE. 거기를 가면은 그 청년들이, 젊은 세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일가를 이루고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공기업 전부 다 공기업의 일용직들 거기를 공무원 일로 편입시켜 준다고 했고 정규직 채용을 제시했습니다. 인국공사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정규직이 그 인천국제공항에 잘 살아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그 급여가 또 생활환경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뭐 2배, 3배 증원해서 늘려서 채용한다고 하니까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노량진 고시촌에 공시생들이 80만, 100만이 모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공무원 아무리 많이 채용해야 2만 명 안 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5, 6천 명 정도 1년에 채용을 하고 있고 공기업까지 다 해야 5만 명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 주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노량진에 가서 6개월, 1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년 정도 파고듭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오면 3년, 그 외 대학을 나오면 5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본인 직업에 대한 선택이나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소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일자의 동력경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의 대학 중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노량진 도시층에 들어가서 5년씩 버티고 있다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자리 공급이 안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4년간 배우는 것보다 산업 현장에서 4년간 배우는 게 저는 몇 배 더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값진 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황금 세대를 암기하는 데 집중하고 나와서 사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저해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일보 오정규 기자입니다. 앞서 이 출마 소감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천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의 1위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뭐 동의원, 시의원 전부 다 압도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천시가 만성적으로 재정 자립이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공약에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부천이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 최근 30년간 가장 빠르게 낙후되고 쇠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주는 원인은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강남, 판교, 화성, 동탄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부천을 떠나서 거기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고, 둘째,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한 뭐 단체나 그런 데를 비할 생각은 없지만 그 부천시도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부모들이 학습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목동, 송도, 청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 2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또 삶의 쾌적성,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 방안은 여기 공약에 있듯이, 첫째, 그 좋은 교육 환경을
그건 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할 사항이지만 지금 오정동 일대에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폐교들을 활용해서 제가 놀란 게 여기 부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유치원생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 교육비만 150만 원, 200만 원씩을 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국제 어학원을 집어넣어서 폐교에다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외국어 학교를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 중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송도로 가더라고요. 왜 갑니까 했더니 여기 영어 학원 한 달에 150만 원 돈이면은 송도에 외국학교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재능 있고 똑똑한 미래 세대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 나온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면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부천의 인구 감소는 줄어들거나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저 경기실버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예.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부천에서 또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저는 타 후보와 달리 정치를 바꿀 잠재력이 큰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도 좀 다른 후보와 다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불포천을 국화천으로 조성한다는 지금 공약이 있어요. 예, 지금 불포천 환경시민연합에서도 거기 100기를 터서 아랍비까지 지금 대장신도시, 계양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관광 자원화를 하자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에 불포천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동안은 저는 애물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넘쳐서 내동이나 저 대장동 일대가 물바다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불포천의 하상 구조를 보면은 한강보다 불포천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펌핑으로 한강으로 물을 방류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펌핑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일로 부천시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170억인가가 금년 8월부터 불포천 정비사업일로 투입이 됩니다. 8월부터 설계를 하고 2028년까지 준설을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들 예산이 지금 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까지는 정리하지만 2, 3천억 내외 정도를 투입을 해서 부천에서 계양 쪽으로 7.3km 운하를 파게 되면은 불포천이 범람하는 것을 한강일로를 직방류를 하게 되니까 홍수 걱정이 일단 없을 것이고, 불포천의 폭이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설을 제대로 하면은 양쪽 일로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운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 2호가 지금 태안반도가 조성 중에 있는데 국가정원도 제가 힘이 닿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불포천이 국가하천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놓은 운하에 대한 각 댐의 보를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국토부에다 지시를 했더니 그 명령이 안 들어가서, 왜? 전문가들 있잖아요, 거기는. 예, 토목 전문가, 강에 대한 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관리를 국가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 그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동안 경험도 인력도 로드맵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우리 불포천은 이관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주년 기념 행사 때 환경부 전 차관도 왔다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국토부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천 시민연합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노드를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수도배 임창열 기자입니다. 네. 부천에 보면 개항하고 저 도로가 저쪽 얼마 가는 도로 보면은 들쭉날쭉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개항 것도 있고 부천 것도 있고 그걸 일일이 쫙 잘라가지고 한 군데서 그 관리하면은 편할 텐데 왜 그러냐면 도로가 보면 50km, 60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보면은 개항에서는 빨라. 인천에 오는 거는 다 60km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 부천 같은 경우는 50개 도로 그대로 하는 데가 있어. 사람도 다니지 않는 도로에. 그런 거라도 민원 적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조금 아까 굴부천 문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도로 문제도 굴부천과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지금 공항에서 부천일로 들어오는 그 오정대로라고 하나요? 네, 도로명을 지금 정확히 그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굴부천 정비 사업도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가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LH와 정비를 하면서 또 계양과 부천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 공사하고 진행할 적에 그 사업단과 또 부천시 계양구와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의원님이나 후보님이 지금 우리가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이 고개가 계속 뛰어야 돼 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가요? 저희가 앞만 보고 얘기하니까 예. 사진이 뭐 우리가 그냥 내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똑바로 쓰겠습니다. 이쪽을 좀 봐주세요. 예, 그렇게 카메라 하겠습니다. 앞에 쳐다보시면 예.